말할 게도 더 많고. 화골 네. 김지호 오지 마라. 네, 우리 정기환 대표 사심이 막 묻어나고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심히 노희 변호사를 모시고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박수 쳐드리고요. 그 옆에 계신 우리 오창희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아 목소리 아, 좋습니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긴장감 확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멀리서 오신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강 변호사님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대구에 계시지 않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로지 스펙스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그렇죠. 진짜로요? 야, 오로지 뭐라고. 스픽스입니다. 오로지 이 프로그램 하나에? 왜 그러냐면 네. 다른 데서는 아직 안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아 잠깐만 차비가 더 들 텐데요. 아, 돈이 문제가 아니죠. 야. 이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생각이 더 올바라지고 또 잘못된 정보들이 바로 잡힐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럴 수 있다. 아, 이거만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MBN에 출연할 때요. 경험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오셨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아예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 말이 굉장히 출연자한테는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왜요? 일단 출연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작가들이 PD가 부르기가 매우 어려워요. 서울 시내에 있으면 좀 오기가 이렇게 좀 쉬운데 대구에 있으면 교통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들잖아요. 아, 그 문제였구나. 그래서 아닙니다. 저 서울 삽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고 특히 강소영 변호사처럼 방송 잘하시는 분은 아마 다른 채널 나가도 엄청 좋을 건데 제가 오늘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픽스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버 채널 관계자 여러분 강소영 변호사 정말 잘하니까 꼭 불러서 패널로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예. 드립니다. 아 근데 예.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그렇죠. 왔다 갔다 시간 이거 1시간 하시려고 예. 와 진짜 여러분 엄청 값어치가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예. 차비는 슈퍼챗으로 제가 스스로 벌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렇게 이제 그 스픽스 나와서 일주일에 일정 한번 하면 대구에 네. 가시면 이렇게 반응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그 제 주변 사람들은 예. 이렇게 와서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예. 스픽스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와서 얘기를 하고 동대구역 이런 데서는 약간 표정이 그러니까 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이 새끼 어디서 봤는데 이런 이렇게 좀 고개 갸우뚱 오. 끼고 이런 표정으로 야 진짜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보람도 있고 좀 양가 감정이 드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대구에 계시는 우리 또 이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시고 고맙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정말 오십시오.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오시는 대로 저희가 또 인사를 따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의 3주째 윤석열 탄핵 때문에 사실 정말 모든 뉴스가 들어오지를 않고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짜증난다 이런 얘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들 많은 분들께서 너무 지쳤다. 도대체가 오늘까지도 안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BBC 코리아에서도 관련 뉴스가 지금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뉴스 보기도 지쳐요. 계속되는 탄핵 정국의 번아웃. 이 말을 사실 제가 오늘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어떠십니까, 솔직히? 거의 뭐 도 닦는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죠. 네. 완전히 그냥 내 인내심과 내 인격이 어디까지 화를 참을 수 있느냐 이걸 용인하는 심정으로 건드리는데 근데 이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진짜 집중해야 될 문제 우리 사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기 다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더 몰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정부 정치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만든 이 죄를 도대체 누구한테서 어떻게 뜯어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원통합니다, 진짜. 원통해요? 네. 이야, 우리 강수영 변호사 되게 착한 사람인데 원통하기까지 제가 너무 미안한데요. 예. 그 오늘 국힘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막 릴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1, 2분씩 발언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특히나 국힘 안에서도 야 이분이 백혜련 의원이 계란 맞은 거 있잖아요. 아 진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작극이다. 그 이게 미쳤구나 완전히.
자작극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경찰이 빨리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누군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박덕흠 의원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진짜. 그분 정말 의원직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소문이 많은 분. 그렇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영동, 뭐, 예. 충북. 그런데 이제 와. 그런 정도로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로 미쳐버렸구나 다. 자작극요. 그 누가 가서 그러면은 백혜련 의원한테 자작극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걸 맞아가지고 여기에 정말 눈이라도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데 그 완전히 덩어리는 맞은 엄청 순간 이게 딱딱해요. 돌하고 똑같다고요. 네, 딱딱해요. 그게 약간 밑에 맞아서 천만다행인데 그걸 자작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치가 책임이 아니라 국힘이 책임이고 그 위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책임이고 거기에서 정말로 자신의 정책 입지를 강화하려는 저 정말로 그 파렴치한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잖아요. 네. 완전 요즘 저는 국힘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정말 아니,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네요. 그 석동현이라고 윤석열의 변호인은 유도설을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있는 것 자체가 유도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유도설도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자작극까지 나갔다면 정말 막 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테러 행위, 테러의 결과가 멍든 정도라 하더라도 만약에 계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고민 해봐야죠. 그럼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권, 제도 정치권은 하나의 목소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그 대상이 누구여도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기본 중의 기본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긴 계엄까지 만들어낸 사람들이니 오죽하겠냐마는 네.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죠. 그럼요. 말로 해야죠, 말로. 예? 그러니까 반대가 있으면 말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민주당 책임도 있잖아요. 니들이 뭐 탄핵 많이 했다며요. 뭐 이렇게 말로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국정 돌아가는 거 봐라 이러면서 말로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인들이 그것도 직업 정치인들이 나이 많이 먹은 직업 정치인들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폭력 테러를 사주하고 선동하는 것 같은 건 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일이에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 칼 목에 찔려서 정말 큰일 날 뻔한 것도 뭐 긁혀서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저에 미치기도 미쳤지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근저 심리에는 셈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주목이 될까? 막 사람들이 막 관심 가져주고 나는 별로 사람들한테 관심 못 받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시샘이 느껴져요. 그래요? 뭐 어때 빠졌다는 거죠. 그게. 아니 세미나면 상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여기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게 막 이재명이 막 그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런 게 셈이 난다는 거지. 나한테 또 관심 가져줘. 와, 그렇게 못됐을까요? 아주 못돼 처먹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럼 자기가 정치를 잘하면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요.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정치 지도자로서 발돋움하고 국민이 볼 때 야 안철수 정말 쓸만한 정치인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유, 뭐 그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김지호 대변인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오니까. 네, 와. 어서오세요. 일단 박수는 쳐드리고. 저 송구합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배지는 뭡니까? 태극기하고 뭡니까? 이게 민주당 이제 요즘 배지네. 민주당에서 서울시당에서 제작한 예. 배지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서울시당 가서 좀 받아왔습니다. 근데 김지호 대변인 안 오니까 좋다고 와 올 잘 됐다고 다른 게 늘어나겠다. 저분이 저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안 그랬고 저분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박수는 쳤어. 왜냐 페어플레이 하기 위해서.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정계한 대표님 덕분에 저희의 발언 분량이 없는데 아니, 그 작은 분량까지 욕심을 내시다니.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은 뭐야? 그 자기. 자라나는 새싹을 좀 키워주십시오. 늦게 오면서 디스하네. 야, 이 되게 독특한 캐릭터가 좀 누구랑 알았어. 말씀 많이 비슷해지는데 하세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어쨌든 BBC 코리아에서 마저도 이제는 정말 뉴스 보기 지칩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이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서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제목이 이런 겁니다. 소제목이죠. 너무 지치고 지겹습니다. 이제는 뉴스에도 흥미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몇 달째 쏟아지고 있는 탄핵 뉴스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항상성이라고 해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데서 많은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언제 끝날까?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정치 이야기라면 가족끼리도 지금 서로 틀어진다. 이러다가 나중에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늦게 오셨지만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다 보니까 내란 잔당들이 도처에 암약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추포하지 못하니까 내란이 계속 지속되는 그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지연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고 내란 잔당들이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성남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힘들지만 같이 힘 모아서 싸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기사들이 대전 MBC 탄핵 선고 언제 하냐, 시민 필요 갈등 한계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노컷뉴스에서도 끝모를 윤석열 탄핵 터널 일상화된 갈등 시민들 필요가 호소한다. 또 강원도에서도 탄핵 심판 선거 언제냐, 강원도민들 너무 필요하다. 중부일보도 기약 없는 탄핵 선고 때문에 경기 경찰 기동대 매일매일 서울 원정 가느라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썼고, 여성신문에서도 탄핵 심판 지연 때문에 시민의 피로감이 최고조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피로감이 이제 높아진 이제 국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 우리도 피로감이 엄청 높지만 진짜 선수들은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식하는 분 더 강력하게, 목소리 외치는 분은 더 크게, 평론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팩트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있는 대로 알려줘야 한다. 이런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 하면 프로페셔널이고, 야 나도 같이 다운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오히려 질 수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한 덕분에 김지호 우리 대변인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좋습니다. 그 1인 시위하고 온 사람은 얼굴도 밝아요. 얼굴도 싸우다 밝고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사태가 굉장히 피곤해요. 다 같이 우리 피곤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국가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성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맹성해야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헌법재판소에서 찝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일정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달파하는 국민들을 좀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완전 젬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재판에서 물론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인용하겠죠.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다음 주일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겠죠. 근데 하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국민들이 지금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물론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사람들은 뭐 20%, 30%밖에 안 되고 인용돼야 된다는 사람 60, 70%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막 달걀이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정말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판결로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다리시는 거 아는데 조금 요렇게 돼서 이를테면 탄핵 사건이 너무 많아서 먼저 처리할 게 좀 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보다 늦어지고 있다. 죄송하다.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3월달 안에 한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단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단식을 멈춰달라. 우리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정말 건강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떡할까? 우리 박수 치죠. 아 정말 저 사람들은 공무원 답구나. 에? 국민의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좀 규탄하고 싶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 됐는데 엘리트여서 정말 좋은 법원에 쭉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이 있어서 저분들이 헌법재판관 된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존재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했지. 본인 잘한 거는 공부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것으로 저 위치에 올라갔으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게 5천만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가슴 졸이면서 있는데 한마디 설명을 안 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저런 방식대로 둬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크게 보면 사법 카르텔과 다를 바가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보수 중도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 그러자면 인정하기, 대통령은 권위로 따지면 국민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인정하는 최고의 국가 원수잖아요. 그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하무인격으로 놀고 있다. 어떤 사유에서 딜레이 할 수 있지. 설명해 줘야 되지. 내용을 밝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 이런 거 이번에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이제 방송을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제 중앙정치라는 이제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개혁신당 쪽 분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여론 분위기가 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는 굉장히 응축돼 있고 굉장히 뜨거운데 윤석열 탄핵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식고 있고 지쳐 보인다. 그래서 사회적 에너지가 떨어져 보이고 탄핵이 각하되어도 그다지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따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국힘을 쭉 하다가 개혁신당 가신 분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진행자라서 못 싸웠는데 근데 저는 저를 돌이켜봤어요. 아 나도 모르게 이거 정말 신문한다 지친다 왜 안 나와 짜증나 이런 분위기에서 나도 모르게 다운되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민분들은 여전히 광장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고생스럽게 밤을 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성해서 뭐 다음 주 금요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 그대로 유지하고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망발 안 듣게 우리 하나로 여전히 너무 냉소적으로 제가 댓글 보니까 막 오히려 비관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안한 게 싫으니까 차라리 안 좋게 얘기해 달라. 그런 태도 우리 보이지 맙시다. 그건 패배주의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너지 한번 내보자고요, 진짜. 그래요, 아니, 좋아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작년 9월, 10월에 스픽스에서 우리 강혜경 씨 모셔서 놓고 인터뷰할 때 제가 속으로는 아니 공중파 신문도 두려워가지고 저렇게 대담하게 방송 못하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저렇게 했다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정말 이 스픽스에서 강혜경 씨 모셔다 두고 용감하게 방송했고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좋아요 퍼뜨리고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방송사 신문사 모두 달라붙어서 아직 김건희 윤석열까지는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 사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대권주자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잖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 방송 스픽스도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윤석열 내란 속에 탄핵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 두 분 법조인 압수수색을 검찰이 공개적으로 가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오세훈 털러 갈 거예요. 대상은요 집무실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하고요. 집이에요. 이렇게 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들 한두 명 털 거예요. 라는 건 뭡니까? 검찰이 일정하게 수사를 다 마무리해 놓은 거잖아요.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오세훈이 뭐라 그럽니까? 기다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정치 좀 했다고 위헌한 척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 센 척이지. 뭔 놈의 정치인이 압수수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많이 당했어도 기다린 적이 있었겠어요? 한 번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올 때마다 싫잖아요. 올 때마다 업무 방해하는 거 해집어 놓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오세훈 씨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지금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고 있어요. 이걸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이 지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스픽스가. 정계환 대표님. 박수 한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아니, 노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우리 같이 이게 방송하시는 뭐라고 분들이 하는 거고. 아니 어찌됐든 뭐 갑자기 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보다 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좀 붐업은 좀 하자. 그리고 또 노인 변호사 취재 열심히 하고 저도 취재한 내용 보면 대세는 관계없다. 그리고 이것도 희망 고문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했을 때 대세와 관계없다. 그리고 오히려 한덕수 탄핵이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되는 것이 자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대선 국민으로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 공유하면서 오늘 김성기가 왜 잡혀가서 검사 그 변호인 동행 하지 않고 하느냐
이제 지도지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 네. 역할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진호님께서 거대학과 싸우는 게 많이 버겁지만 거대선이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많이 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 전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정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